스마트폰을 덜 봐도 좋겠다고 생각하실 만큼 눈이 자주 따갑고 뻑뻑하지 않으신가요? 무릎이 이유 없이 시큰거리고 몸 여기저기가 욱신거리는데도 그냥 나이 때문이라며 참고 지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를 계속 넘기시면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염증이 크게 올라오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식물 영양과 항염 성분을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거듭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당근을 이렇게 드시면 몸이 거의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로 방법을 단순히 바꾸는 것만으로 눈과 관절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눈의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무겁고 눈물이 자꾸 나오는데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건조함 때문만이 아니라 눈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서 주먹을 쥐기 힘드신 분들 있으시죠? 이런 증상들이 모두 염증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똑같은 식품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효과가 천지 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당근처럼 우리가 흔히 접하는 채소의 경우 대부분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로만 드시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안타깝게도 몸이 정작 필요한 성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반대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대로만 드셔도 같은 양의 당근이 몸속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눈의 피로가 빠르게 줄어들고 관절의 뻣뻣함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시면 몇 달 뒤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근을 건강하게 드시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요즘 눈이 자주 피로하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분 계신가요? 얼마 전 제 지인 중에 72세 이모님이 계셨습니다. 평소 눈이 너무 건조해서 아침마다 눈을 뜨기 힘들다고 하셨고 계단만 오르면 무릎이 욱신거려 산책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시야가 뿌옇게 변해서 TV 자막도 선명히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셨지만 하루가 다르게 불편함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모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생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드셨고 점심에도 샐러드에 생당근을 꼭 넣어 드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당근이 눈에 좋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챙겨 드셨던 거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면 꼭 불을 켜야 했고 조명이 약간만 어두워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넘어질까봐 불안해하셨습니다. 무릎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한참 동안 주물러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손가락 마디도 자꾸 아프고 부어서 바느질이나 요리하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죠. 이모님은 당근을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도 왜 나아지지 않는지 의아해하셨습니다. 이모님께 제가 연구 과정에서 밝혀낸 당근 섭취 방법을 알려드렸고 평소 하시던 생당근 섭취 대신 조리 방식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눈의 따가움이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셨고 2주가 지나자 밤에 화장실 갈 때 불을 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야가 밝아졌습니다. 3주째 되던 날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예전처럼 뻣뻣하지 않고 훨씬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신기해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가락 마디의 통증도 거의 사라져서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실 수 있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모님의 경우처럼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열심히 드시지만 정작 올바른 방법을 모르셔서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건강과 관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근이 어떻게 눈과 염증의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조리 방법이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근을 잘못 먹으면 효과가 사라지고 올바르게 먹으면 7배 이상 달라지는 이유. 많은 분들이 생당근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십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생으로 먹는 방식은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매우 낮아서 몸이 거의 활용하지 못합니다.
당근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만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거든요. 국내 식품영양연구원 자료를 보면 생채소의 지용성 성분은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흡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당근을 먹었을 때와 기름에 볶아서 먹었을 때의 흡수율을 비교해보면 무려 6배에서 7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만난 69세 김선우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우님은 매일 아침 생당근 1개를 갈아서 주스로 드셨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빠짐없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눈의 피로감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녁만 되면 눈이 더 뻑뻑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김선우님께 생당근 대신 기름과 함께 약한 불로 조리해서 드시라고 권했더니 2주 만에 눈의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보다 기름과 함께 약한 불로 조리하는 방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센 불에 조리하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당근을 너무 오래 가열하거나 센 불에서 볶으면 베타카로틴이 변성되어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당근 세포벽은 약한 열에서 서서히 부서지면서 내부의 영양 성분이 방출됩니다. 한국식품미생물학회 연구를 보면 저온 조리가 지용성 성분 보존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섭씨 70도에서 80도 사이의 저온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조리했을 때 베타카로틴 보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약한 불로 5분에서 7분 정도 조리하시되 절대 과열하지 마세요. 당근이 너무 물러지거나 색이 갈색으로 변할 정도로 익히면 영양 성분이 많이 손실됩니다. 뒤집기를 너무 자주 하면 성분 손실이 커지니까 중간에 한두 번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이 있어야 몸에서 제대로 활성화됩니다. 아무리 당근을 잘 조리해도 기름 없이 먹으면 몸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국내 한 대학의 식품 영양 실험을 보면 기름을 첨가했을 때 흡수율이 6배에서 7배까지 상승한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당근 100g당 들기름 또는 올리브 오일 5ml 정도가 적정 비율입니다.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름을 과하게 넣으면 칼로리만 증가할 뿐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간에서 비타민어로 전환됩니다. 이 비타민어가 바로 눈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비타민어는 눈의 망막에서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데요. 이 로놉신이 부족하면 어두운 곳에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이 생기고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국영양학회는 비타민어 부족이 야간 시야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조리된 당근을 함께 섭취하시면 밤 동안 눈이 회복되는 시간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만 과다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 당근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외에도 알파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관절과 전신의 염증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내 기능성 식품연구센터는 카로티노이드의 염증 완화 작용을 반복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염증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한 끼에 꾸준히 포함시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먹고 중단하면 효과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원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당근을 활용해 눈, 관절, 염증을 개선하는 생활 속 실천법. 아침 공복 상태는 지용성 성분의 흡수력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밤 동안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섭취한 영양소는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으로 이동합니다. 다만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조리된 당근 반 접시 정도를 드시면 좋습니다. 당근을 전날 밤에 미리 조리해 두셨다가 아침에 데워서 드셔도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던 당근을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만 돌려서 따뜻하게 만들어 드시면 간편합니다. 저는 67세 한영수님께 아침 공복 섭취법을 권해드렸는데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한영수님은 평소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무겁고 눈이 충혈되어 있어서 세수를 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눈이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조리된 당근을 드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눈꺼풀의 무거움이 줄어들었고 2주가 지나자 아침 충혈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이 맑고 시원한 느낌이 든다며 정말 감사해 하셨습니다. 밤 시간은 우리 몸이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녁 식사에 조리된 당근을 포함시키시면 밤 동안 베타카로틴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눈과 관절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섭취하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거나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 늦어도 8시 이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근을 다른 채소와 함께 볶아서 나물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생당근에는 열에 약한 효소가 남아있어서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생당근만 먹는 방식으로는 눈 건강에 필요한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은 5% 미만에 불과하지만 조리된 당근의 흡수율은 30% 이상입니다. 조리된 당근과 생당근을 번갈아 섞어 섭취하시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조리된 당근 70%, 생당근 30% 정도로 조리된 당근의 비중을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베타카로틴 흡수를 더욱 촉진시키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 오일도 좋은 선택인데요. 심혈관 건강에 유익하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다만 산패된 기름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름은 개봉 후 2개월 이내에 사용하시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첫 변화를 느끼는 데는 평균적으로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며칠 먹다가 잊어버리고 또 며칠 먹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섭취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한 달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력에 표시를 하거나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빠짐없이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당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생당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이 좋은 성분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조리 방식이 들어가야 비로소 눈과 염증, 관절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5%에 불과하지만 약한 불에서 기름과 함께 조리해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성분은 30% 이상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6배에서 7배의 효과 차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열심히 드시지만 정작 올바른 방법을 몰라서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당근만 해도 그렇습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드시면 안타깝게도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매우 낮아서 눈 건강이나 관절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약한 불에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5분에서 7분 정도 천천히 볶아서 드시면 같은 당근이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당근을 매일 먹어도 눈이 꾸준히 뻑뻑하고 아프고 시야가 흐릿한 상태가 계속되고 어떤 분은 똑같이 당근을 먹어도 2주 만에 눈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한 달 만에 시야가 밝아지고 염증 수치가 내려가는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당근만 드시는 분들은 무릎과 손가락의 통증이 계속되지만 조리된 당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과 저녁 한 끼에 조리된 당근을 반 접시씩 넣어보는 것입니다. 당근을 얇게 썰어서 팬에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볶아주세요. 너무 센 불에서 빨리 볶으면 영양 성분이 파괴되니까 꼭 약한 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당근이 부드러워지고 색이 선명해지면 적당히 익은 겁니다. 이렇게 조리한 당근을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거나 저녁 식사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며칠 만에 피로감이 달라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눈의 뻑뻑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2주가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훨씬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밤 시야도 밝아지고 관절의 뻣뻣함도 크게 개선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당근 조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0분도 안 됩니다. 이 10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눈 건강과 관절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 먹다가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나면 먹는 식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한 달은 매일 빠짐없이 드셔야 몸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를 해두거나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서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주면 꾸준히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생당근의 장점도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당근에는 열에 약한 효소와 식이섬유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소화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조리된 당근을 주로 드시되 가끔씩 생당근도 샐러드나 주스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과 저녁에는 조리된 당근을 드시고 점심에는 샐러드에 생당근을 조금 넣어 드시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베타카로틴 흡수율도 높이면서 생당근의 장점도 함께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담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품격, 건강의 명가. 100세 시대 100세 명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